시우를 처음 안고 신훈과 짧은 시간을 보낸 뒤 저는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좋아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마음이 편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그 당시 제 현실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었지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다시 일해야 했고 현실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몇 번을 반복해도 그 길은 늘 무거웠습니다. 같이 있다가 혼자 돌아오는 길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몸은 돌아오는데 마음은 아직 거기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며칠 동안 정신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들어가면 또다시 그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혼자 있는 현실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우를 안고 있던 감각, 신훈과 같이 있던 시간, 같이 밥 먹던 장면, 같이 웃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복귀했고 또다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제게 본부장 직함이 주어졌습니다. 말만 들으면 꽤 괜찮아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직함이 생겼고 책임도 커졌고 겉으로 보면 조금은 더 올라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제 삶이 갑자기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회사 안에만 앉아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사들을 돌아다니며 관리하고 외부 출장을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 이틀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계속 밖으로 돌고 다니는 생활에 가까웠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조율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몸은 계속 움직였고 시간은 계속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는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고 회사에서도 직함을 받고 바쁘게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안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할수록 가족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출장이 많아질수록 이동하는 시간은 길어졌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차 안에 혼자 앉아 있거나 잠깐 멈춰 있는 시간마다 생각은 늘 같은 데로 갔습니다. 신우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시우는 얼마나 컸을까? 오늘은 또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없는 시간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 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은 바쁘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혼자일 때 생각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일할 때는 정신없이 버텼습니다. 문제를 처리하고 일정을 맞추고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루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잠깐 끊기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시우를 처음 안아본 뒤라서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으로만 버텼다면 이제는 직접 안아본 뒤의 그리움이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고통입니다. 한번 품어본 사람은 더 잘합니다. 그 온기를 알고 나면 그 온기 없이 버티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걸 그 시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계속 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자리도 책임이 적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졌고 제가 감당해야 할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직함이 높아질수록 제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가족이 없는 자리는 어떤 이름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가끔 출장을 다니다가도 문득 멈춰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는 뭔가? 이 직함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과 맞는 건가? 그 질문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다른 질문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정말 맞는가?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이 구조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인가? 그 생각이 하루하루 더 커졌습니다. 신우는 캄보디아에 있었고 시우는 점점 자라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잘하는데 저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그 성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허무했습니다. 아이의 하루하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저는 그 시간을 직접 곁에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점점 더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신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고 혼자 하루를 버티고 혼자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첫 출산 때도 혼자 그 무서움을 버텨야 했고 그 뒤에도 제가 곁에 계속 있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 더더욱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만 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가족과 계속 떨어져 사는 대가로 얻는 돈이 정말 다 해결해 주는 건가? 그 질문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물론 답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두고 캄보디아에 가서 같이 산다고 해서 삶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쉽게 갈 수도 없는 현실. 버티고 있지만 버티는 동안 놓치고 있는 것도 너무 많은 현실. 그 사이에서 저는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벌자.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제 안에서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이 너무 그립다는 것.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을 하는 중에도 그리움이 그냥 감정으로 안 끝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계속 떨어져만 사는 것도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직함이 아니라 가족과의 삶 아닌가? 그 질문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생각은 하나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같이 살아보자. 조금이라도 가족 곁에서 버텨보자. 그래서 저는 결국 회사의 육아휴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티다가 더는 마음을 속일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돈은 계속 중요했고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보는 시간을 한 번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결국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캄보디아에서 1년을 살아보기로 결심하게 되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